옥태영이 드디어 잡혀갑니다. 14화는 천승희가 의금부로 끌려가는 옥태영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합방이 이루어졌지요. 사랑하는 서방님과의 첫날 밤도 치르고 회의까지 한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의금부에서 관군들이 쳐들어와 죄인 구덕이와 송서희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이렇게 옥태영과 천승희의 과거 이름을 말했고 옥태영은 끝동이를 통해 천승희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서 혼자서 추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천승희가 송서인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을까요? 옥태영이 잡혀가서 이대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는 우리의 옥태영이 이번에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빌런이 될 박준기와 소혜를 나락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박준기가 어떻게 옥태영을 노비로 몰아서 체포하게 되었는가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태영이 잡혀가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박준기가 짜놓은 대본이죠. 태영이 잡혀가는 장면에서 중간에 박준기 얼굴이 나오거든요. 박준기의 소행임을 여실히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소혜가 아버지가 죽자 박준기에게 울부짖으면서 왜 구덕이를 안 잡아들이냐, 증자가 있는데도 라고 했을 때 박준기는 다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 옥태영을 잡을 수 있는 무슨 증자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김낙수가 죽던 말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도 꼬리를 잘 잘라냈죠. 그저 노예 수익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뿐이었죠. 그런 사람이 노예 소송 사건에서 처음에는 외지부를 통해 끝까지 갈 거라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송사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박준기의 목표는 옥태영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가시인 옥태영을 없애야 앞으로 자기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첩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옥태영의 약점을 알게 된 거죠. 소혜가 옥태영이 분명 구덕이가 맞다고 하니까 옥태영이 노비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김낙수도 박준기에게 옥태영을 노비로 물까요? 라고 했었죠.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약점이라도 잡아서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옥태영을 감시하면서 계속 뒷조사를 했을 거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증자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노예 송사에서 보니까 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옥태영의 필체를 증자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노비였을 때 필사했던 책들을 구해서 구덕이의 필체와 현재 외지부로서 기록한 문서를 대조해 보는 거죠. 옥태영이 그것까지 미리 생각해놓고 완전히 다른 필체로 쓰지 않는 이상 같은 필체를 증자로 들이밀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옥태영을 감시하는 박준기의 수하들이 옥태영을 미행하면서 증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옥태영 부부가 한양으로 가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한양을 갔을 때 옥태영이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천승희를 인사시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옥태영이 구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송서인 아버지 집에 갔다가 장례식도 참석하고 오죠. 박준기의 수하는 송서인 아버지 장례식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남인 송서인이 집을 나간 사실도 알아낼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윤겸이 송대감 집에 왔고 이 장례식에 참석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 이유를 소혜를 통해 알게 되는 건데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화에 나온 화적대들입니다. 예고편에 보면 옥태영을 신문하는 종사관이 화적대가 들어 모두 사망하자 옥태영이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다. 청수연에 와서 9년간 옥태영인 척 행세를 했다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구덕이를 죽이려 했던 화적대들이 알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화적대들을 잡아들였을 때 그들의 얼굴을 구덕이가 확인해 준 적이 있죠. 산만이 천복이 이름까지 대면서 불화살을 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죠. 그중 한 명이 구덕이 얼굴을 보고 그 주막의 종년이라고 알아보았죠. 장백대를 맞으면 김낙수처럼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죽었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다면 주막의 종년이 살아있고 그때 양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적대 중 한 명이 구덕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천승희가 성윤겸이 아니라 송서인임을 어떻게 알아냈느냐인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도겸, 막심이, 도끼, 만석이 뿐이죠.
소혜는 아직 한 번도 천승희와 마주치지를 않았는데요. 소혜가 박준기와 그 수아가 옥태영을 미행한 얘기를 엿듣게 된 것이죠. 박준기의 수아는 옥태영 부부가 왜 송서인 집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소혜는 송서인 얘기가 나오자 자기와 혼담이 오간 송서인이 구덕이와 한 방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지금까지도 연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분통해하면서 박준기에게 그 둘이 특별한 사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남편 성윤겸이 집을 나갔다가 얼마 전 들어왔는데 그런 양반집 부인이 외간 남자와 내통한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니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집에 간 게 수상하니 내가 그 남편이 누구인지 한번 봐야겠다고 소혜가 말합니다. 멀찍이서 성윤겸이 누구인지 알려주자 소혜가 저 사람이 송서인이라고 길길이 날뛰게 되고 박준기는 그들이 얼굴이 같다는 것과 송서인이 성윤겸 행세를 한다는 것까지 눈치채게 되고 이런 사유로 송서인 아버지 집에 함께 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박준기는 구덕이와 송서인을 둘 다 잡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진어사로 임명받은 김씨 부인의 아들 이덕훈은 의금부 동지사인 허종문 대감의 명으로 청수연에 내려와서 관아보다도 먼저 옥 외지부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허 대감은 호조판서 박준기가 좌상을 등에 업고 관직을 옮겨다니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좌상의 충실한 곡간직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상의 기세를 끊기 위해서는 박준기를 잡아 자금줄을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남지방 사기 사건 배후에 박준기가 있는지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했지요. 이 내용이 바로 옥태영을 구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옥태영을 무너뜨리려는 박준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의금부의 허종문 대감이죠. 박준기도 옥태영이 의정부와 줄이 닿아 있어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죠. 이렇게 의금부에는 허종문 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의금부에서 옥태영을 잡으러 왔을까요? 박준기가 옥태영이 노비라는 증자를 가지고 와서 추포하라고 한다면 배후에 좌상이 있는 박준기를 의금부의 동지사라 해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의금부에는 동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 지사, 도사 등 다른 관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고편에 보면 허종문 대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사가 끝난 마당에 새로운 증자라니. 내 모든 말은 내게 신뢰를 잃었다라는 말을 하죠. 늘 옥태영 편에서 도움을 주었던 허종문 대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옥태영은 천승희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자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옥태영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동안 양반 신분의 훌륭한 외지부라고 믿고 옥태영을 도운 것인데 그동안 노비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음에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옥태영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도겸과 김씨 부인의 아들 이덕훈이 남는데요. 성도겸이 형수가 도망 노비였다는 것에 처음에는 많이 놀랐겠지만 그동안 옥태영과 맺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수를 구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또한 이덕훈도 어머니를 통해 옥태영이 했던 청수연에서의 희생적인 노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노비임을 알면서도 옥태영을 도운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성도겸과 함께 옥태영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성도겸이 어떤 방법으로 옥태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성도겸이 얼마 전 임금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형수로부터 알게 된 청수연의 만수삼 사기 사건을 언급했었죠. 이로 인해 박준기의 비리도 임금에게 직접 알려졌고 덕훈이 어사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이후에 옥태영이 그동안 모은 박준기의 사기 기록을 덕훈에게 넘겨주었고 이를 근거로 성도겸과 이덕훈은 임금에게 박준기의 비리 행적을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도운 외지부인 옥태영을 노비로 몰아 의금부로 투옥시켰다는 사실도 임금에게 보고할 것인데요. 청나라에서 많은 공을 세운 옥태영의 아버지 옥필승 대감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던 임금도 여식인 옥태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허종문 대감은 옥태영이 노비라는 증자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임금은 이 기회를 통해 좌상의 권력을 꼭 꺾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겸에게 옥태영이 노비가 아니라는 새로운 증자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형수인 옥태영을 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또한 허종문 대감에게는 청수연의 양반들이 보낸 상소문을 보여주며 그동안 외지부로서 옥태영이 한 업적들을 알려주며 새로운 증자를 가지고 옥태영을 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로 인해 옥태영은 석방되고 청수연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옥태영이 무사히 풀려나자 천승희 또한 청수연으로 돌아오게 되고 옥태영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박준기가 차명을 당하게 되고 소실인 소에도 노비 신분이 되어
자기처럼 포악한 주인을 만나 멍석마리를 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옥태영은 아직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에 외집으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추노꾼들을 풀어서 아버지를 계속 찾게 되는데요. 이제 1화에서 나왔던 구더기의 소원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살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버지를 찾아 바닷가에서 살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발목이 잘리거나 머리채가 잘리지 않고 곱게 늙어 죽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서방님과 태어날 아기와 별 탈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더기가 외집으로서 계속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라며 지금까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